당신은 배달앱을 켠 뒤 메뉴를 고르지 못해 30분 넘게 스크롤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전자제품 하나를 사기 위해 수십 개의 리뷰 영상을 비교하다가 결국 지쳐서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잠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신중함이라고 착각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에너지가 바닥나버린 인지적 탈진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왜 우리는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풍요를 제공하며 마트 진열대에는 수백 종류의 시리얼이, 온라인 쇼핑몰에는 수만 벌의 옷이 진열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표현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물건을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과도한 정보 처리에 시달리며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계적인 심리학권이자 베리 슈워츠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며 인간을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극대화자와 만족자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극대화자란 자신의 선택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안 중에서 반드시 최고여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로, 이들은 99점짜리 선택에도 1점의 아쉬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반면 만족자는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이 나타나면 더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탐색을 멈추고 현재의 선택에 안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객관적인 사회적 지표로만 보았을 때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극대화자들이 만족자들보다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직장을 얻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적 부검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극대화자들은 자신의 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만족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행복도와 높은 우울감을 보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직업이나 기회비용에 대해 끊임없이 반추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유명한 심리학 실험은 선택지의 개수가 인간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흔히 선택의 역설이라 불립니다. 연구진은 고급 초콜릿 상자를 판매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단 6종류의 초콜릿만, 다른 쪽에는 무려 30종류의 화려한 초콜릿을 진열하여 고객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당연히 30종류가 진열된 화려한 부스였지만 실제 지갑을 열어 구매까지 이어진 비율은 6종류 부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뇌는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과도한 리소스를 투입하게 되고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분석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30가지 초콜릿 앞에서 뇌는 A를 고르면 B의 달콤함을 잃고 C를 고르면 D의 부드러움을 잃는다는 기회비용의 공포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도 없다는 잘못된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최상의 선택을 하려다 최악의 결과인 선택 보류로 이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후에 겪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반사실적 사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현실을 비관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휴양지로 여행을 떠난 극대화자는 눈앞의 아름다운 해변을 즐기는 대신 그때 산으로 갔으면 더 시원하지 않았을까? 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재생합니다. 뇌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단점을 소거하고 장점만을 부각해 환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 현실의 선택은 언제나 그 환상보다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환경, 즉 환불 보장이나 무료 반품 같은 조건이 오히려 우리의 만족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댄 길버트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진을 선택하게 한 뒤 한 그룹은 절대 교환 불가, 다른 그룹은 언제든 교환 가능이라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B그룹이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물릴 수 없었던 A그룹이 자신의 사진을 훨씬 더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선택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 합리화하고 만족하려는 본능적인 적응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여지가 남으면
뇌는 적응하는 대신 끊임없이 바꿀까 말까를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진의 작은 흠집 하나까지 예민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SNS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타인의 편집된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속 타인의 삶은 언제나 최고의 선택만 한 것처럼 보이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나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결국 완벽한 선택을 하려는 욕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질되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선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뇌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자발적 제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쇼핑할 때 최저가를 찾기 위해 모든 사이트를 뒤지는 대신 나는 상위 3개 브랜드 중에서만 고른다거나 검색은 딱 15분만 한다는 식의 엄격한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매일 똑같은 터틀넥을 입었던 것처럼 사소한 결정의 가짓수를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림으로써 뇌의 에너지를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비축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를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충분함을 목표로 삼는 의식적인 마인드셋 전환, 즉 만족자의 사고방식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식당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곳인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식당의 음식이 지금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에 충분히 위생적이고 맛있는가?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외부에 비교해서 나의 필요로 이동시키는 것이며, 이는 타협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최종 결정이며 번복은 없다고 선언하여 퇴로를 차단하는 심리적 확정의식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사면 태그를 즉시 떼어버리고, 여행지를 정하면 다른 여행지의 정보는 차단해버리며, 연인을 선택했다면 데이팅 앱을 삭제하는 행동이 뇌에게 만족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선택의 문을 닫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비로소 남의 떡을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내 떡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 이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뿐입니다. 최고의 별을 찾기 위해 밤하늘 전체를 훑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별 하나를 지그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최고가 아니었을까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선택을 믿고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